만일 명태균 씨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출해야 한다면 굳이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이 땅의 주인인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서 제출하거나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주 안으로 명태균 씨를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 씨의 변호인은 그냥 제 생각이지만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휴대폰을 민주당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구속기한이 끝나가는데도 여전히 황금폰의 존재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더욱 눈길을 끄는 건 PC 카톡입니다. 지금 검찰 쪽에서도 이제 카톡을 많이 복원을 했다 해서 네.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일단 저는 SNS 상으로 이제 오세훈한테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종이 프린트 형식이 아닌 네. PDF 파일로. 강 씨 설명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 PDF 파일을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에 대해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검찰에서도 뭐가 나왔냐면 명태균 씨와 오세균 씨가 직접 통화한 기록만 해도 10여 건 이상이 있었고 카톡 메시지도 확보했다고 검찰이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명태균과 관계를 부정하고 싶어도 이렇게 이미 증거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수의 카톡 메시지와 통화 내역들, 그리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까지 이런 기록들이 오세훈 시장에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오늘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폰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하나 달았고요. 자신의 생각이라는 전제를 또 하나를 달았는데 민주당 또는 언론을 통한 국민에게 제출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폰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지 잠시 뒤에 분석을 하겠고요. 일단 오세훈 시장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죠. 강혜경 씨가 오세훈 시장에게 직접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카톡 등 SNS상으로 전달한 걸로 안다라고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얘기했거든요. 그 뒤에 곧바로 서울시에서 강력한 입장이 나왔습니다. 허위 사실과 법적 책임을 거론했거든요. 서울시는 지금 어떤 입장으로 보입니까? 네, 서울시는요.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요. 일단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두어 번 만난 적은 있다. 그까지는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그 만나고 헤어졌을 때 오세훈 당시 선거 캠프였죠. 선거 캠프와 캠프에 있던 참모하고 명태균 씨는 잠깐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만났을 때 그때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참모가 그건 불법 아니냐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선거도 모르면서 무슨 선거를 한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크게 싸우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굳이 관계가 좋지 않게 헤어졌단 말이거든요. 그럼 오 시장이라든가 또는 그 오 시장 주변에 있던 참모하고 관계가 좋지 않은데 이렇게 카톡으로 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통화를 10번 했다. 그렇게 실제 했을 거라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검찰에서 이렇게 카톡하고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랬거든요. 근데 검찰에 확인해 보니까 검찰은 그런 사실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공개한 적이 없다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염태영 민주당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사진을 하나 공개했는데 바로 들어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창원 첨단산업단지가 발표되고 나서 4월경에 김한정의 제주도 별장입니다.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는 것을 보면 명태균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든지 선거 개입을 했다든지 이러한 국정농단의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안에 그 인적 네트워크가 오세훈하고도 연결돼 있고 홍준표하고도 연결돼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서 다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진 한번 자세히 더 보겠습니다. 김한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최용휘, 홍준표 시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인물이고요. 장동화, 창원산업진흥원장, 그리고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
이런 인물들이 눈에 띄고 다른 인물들이 누군지까지는 지금 확인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창원 산단 결정이 되고 나서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직후로 추정이 되는 사진인데 지금 이 사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진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 배치도를 보더라도 김영선 의원도 있는 걸로 보이죠. 잘 안 보일 정도로 끝자리에 앉았네요.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고 명태균 씨가 중심에 있는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하나의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한 권력 어떤 모임, 카르텔의 어떤 그런 증빙 자료입니다. 예. 그동안 명태균 씨의 여러 가지 삼자와의 대화 내용 중에 조각조각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 지금 김한정 씨부터 보죠. 김한정이라는 분은 오세훈 스폰서로 제주도 별장 주인이고요. 이 제주도 별장에 명태균 씨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있었느냐. 예. 여기에 오세훈 시장도 관련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 최용희 이분도 보면은 예전에 조은희 의원 지금 그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시의원 공청.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명태균 씨한테 드리겠다. 예.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드리겠다 했던 분이고 최용희 씨가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홍준표 최측근이었는데 대구시청에도 있었고 대구시 서울사무소장까지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하고 가까운 분이고 이분이 따지고 보면 여론조사의 어떤 로데이터 부분들을 제공했다고 알려진 분. 장동환 창원산업진흥원장 원장이 된 게 아니라 저 때는 내정 단계입니다. 내정이군요. 내정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축하 파티를 해버려요. 이미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고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보면 창원산업단지 3월 15일 날 한 거를 해냈다라고 지금 자축하는 모임. 그다음에 창원산업진흥원장의 자리를 내정시켜서 내가 그것도 해냈다는 부분. 김영선 의원도 했던 거는 22년도에 본인이 공천을 줬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옆에 따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명태균의 왕국, 결국엔 그 뒤에는 대통령 부부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는 이 한 장의 사진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 저는 예. 좀 더 분석을 하다 보면 파고 들어가면 많은 단초들을 좀 파갈 수 있을 것 같은 사진이라고 봅니다. 네.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으로 더 의혹을 확대할 수 있는 사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의 시각은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요. 명태균 씨가 확실히 정치권의 마당빨기는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보여준 사진이고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김영선 의원이 지금 저 자리에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 자리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요. 명태균 씨를 보고 모인 게 아니라 김영선 현역 의원을 보고 모인 자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명태균 씨 사람이 본인은 아무 직책도 없는데 저 사람 보고 모일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만들어졌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면 왜 그 이제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과도 만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이런 식으로 김영선 의원을 지렛대로 많이 활용했거든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지금 강혜경 씨가 아마 저 사진을 어떻게 입수했던 게 아닌가라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염태영 의원이 저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출처가 어딘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요. 네. 강혜경 씨는요. 여론조사에 대해서 명태균 씨의 지시를 받아서 여론조작을 같이 했다고 공범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녹취도 공개됐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조작을 지시하니까는 강혜경 씨가 내내 하는 녹취도 공개됐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자기는 여론조작 범행을 같이 실행한 사람인데 만약에 저런 내용을 강혜경 씨가 공개해서 제공한 거라 그러면 저 사진의 출처와 의미를 굳이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히려 제가 보기엔요. 명태균 씨가 어떻게 주변에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그 사기치는 과정을 보여준 사진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보엽 의원님. 예. 생각 어떠세요? 사진 보면서 딱 느껴지시는? 일단 저 사진은 있는 그대로 그냥 모두 다 검찰 수사 받으러 가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준우 의원 말씀하신 거에서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여론 조작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서울시든 아니면 대선 관련된 여론조사든 명태균 씨가 했던 게 여론 조작이다. 여론 조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강혜경 씨도 명태균의 지시를 받아서 여론 조작을 한 공범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사기 전과가 있는 거고요. 언론에도 여론 조작을
한글로 그러니까 지금 이준우 보도가 되고 위원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여론 조작이라고 인정을 하시냐는 그게 제 질문입니다. 본인이 여론조사 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여론 조작을 해준다고 찾아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굉장히 큰 진전인 것 같고 이 여론 조작과 오세훈이든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쪽이든 누구와 또 연결되면 여론 조작이라고 하신 말씀이 앞으로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고요. 저는 저 사진이 단지 명태균의 사기 행각을 보여준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 쪽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리, 그냥 회식 자리도 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가운데 앉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사람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예. 옆으로 앉는 거죠. 저 자리 배치상으로 보면 명태균이 가장 상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앉았을까? 명태균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진 권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한편 2023년 9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 아내에게 선물을 줬고 명 씨 아내가 그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라는 주장도 나왔는데 홍 시장은 반박을 일단 했습니다. 일단 사진부터 볼게요. 선물 사진이요. 네, 과일이군요. 과일이고 상자는 저렇게 생겼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SNS 안 했는데 하게 만드시네. 홍 시장님 우리 애들도 알고 저도 아는데 그만하세요 진짜라고 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명 씨 아내가 이제 게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홍 시장이 곧바로 반박했어요. 자신이 보낸 게 아니라 최측근인 최 씨,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최용휘라는 인물이겠죠. 자기 마음대로 2번 보낸 것이고 우리 선물 명단에는 그런 사기꾼은 없다. 그러니까 대구시장이 직접 짠 선물 명단에는 명태균 씨나 명태균 씨 가족은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거듭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반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강혜경 씨는 그런데 김성일 의원님. 네. 검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조사 때 다 밝히겠다라면서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사실 오세훈 시장님하고 홍준표 시장님의 측근 혹은 후원회장 이런 분들이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로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이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갈리는 상황이에요. 오늘 뭐 염태영 의원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지만 검찰에서는 그런 사실을 밝힌 적이 없다라고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 시장 측에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자신의 캠프원과 싸우고 나갔다. 근데 이 캠프 분이 누구냐면 강철원 전 정무부 부시장이에요. 아, 예. 예, 오세훈 시장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강철원 시장이면 부시장이면 굉장히 최측근 중에 한 명이거든요. 만약에 이분과 정말로 명태균 씨가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하면 캠프에서 자리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명태균 씨와 나는 관련이 없다라고 굉장히 세게 반박을 하는 거고 홍준표 시장 역시 최측근이라고 불렸던 지금 저기 사진에 나왔던 저분이 바로 나갔다. 지금 현재 대구에 있지 않다. 그리고 여론조사 의뢰했다는 사람도 밝혀라. 오히려 폭로를 해라. 그리고 조사해라. 나는 관계없다라고 굉장히 세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저는 이렇게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을 직접 조사를 하려면은 어쨌든 중간 다리에 대한 조사부터 먼저 선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김한정 씨나 뭐 홍준표 시장 최측근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다음에 그 다음에 검찰 수사든 이런 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후원자, 최측근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후원한 건 이제 일단 사실이니까 후원자라는 표현은 맞을 것 같고 최측근이라는 건 홍준표 시장이 또 주관적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변 인물 정도로 정리를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이 공개한 각서도 한번 볼 텐데요. 미래한국연구소와 여론조사 업체 P&R 간의 각서 내용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돈이라는 것이 언급이 됩니다.
일단 강혜경 씨도 작성자로 지장을 찍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동안 강혜경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받을 돈이 있다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을 했다. 그래서 실제 받으러 올라간다고도 했다. 항공권도 끊어줬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오진 못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하고는 일맥상통하는 내용의 각서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너무나 명태균 씨의 어떤 녹취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서 지금 나오는 어떤 이런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아, 이 말이 사실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동안 당사자들은 다 이게 무슨 허위고 허풍이고 예. 그냥 하는 소리라고 했는데 아니 허위와 허풍이면 이런 식으로 각서까지 쓰겠습니까? 물론 법적으로 채무행 각서가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됐다는 직접 증거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각서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이름을 팔아서 본인이 어떤 여론조사를 해왔다는 것들은 주변 사람에게 충분히 얘기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수사가 지금 제일 제가 아쉬운 거는 명태균 씨는 원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그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금 창원지검이 수사하면서 국민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명태균 하면 그냥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 겁니다. 예.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 명태균 씨의 가장 큰 권력의 이 코어는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매개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도 주고 그 뒤에 대통령이 있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하나하나 창원산단까지 이뤄낸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차용증서의 각서 자체가 최소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증거 자료는 되지 않더라도 네.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수 있는 단초다. 그래서 저는 이 각서 하나로라도 김건희 여사에게 확인을 해야 된다. 명태균 씨와 어떤 관계였고 돈을 주기로 했었냐. 예. 그리고 얼마만큼의 여론조사를 했었고 무슨 관계였는지 이미 우리 알지 않습니까? 메신저를 통해서 많은 증빙자들이 있고 대통령 육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창원지검의 수사가 이제는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이런 지방공천에 대한 부분의 한 축에만 머물지 말고 두 축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빨리 수사가 정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채무이행 각서 예.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계단이다. 김건희 여사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인데 네, 그래 봅니다. 그런데 여러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일단 저희가 보면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이후 돈을 받아서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해서 6,215만 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앞부분에 이제 요청 부분이 있고 그 뒷부분에 좀 다른 내용도 있어서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 보면요, 저 문서 내용에는 명태균 씨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명태균 이름도 없고요, 명태균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오직 강혜경 씨에 대한 얘기만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돈 받을 게 있다. 그 다음 문단에 보면요, 보험 문서 작성을 현재 김건희 여사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은 허위이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해 연말에 갚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 밑에 보면은 그게 지장을 찍은 이름이 강혜경입니다. 예. 즉 강혜경 씨가 당하겠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면서 지장을 찍은 거거든요. 그 강혜경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저게 만약 이행이 되자면 본인이 덮어 써야 될 그런 위기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 말을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럼 한 거지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면서 빠져나가려는 그런 동기가 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보면은 저기 보면은 김 여사가 받을 돈이 있다는 게 허위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강혜경 씨가 또 지장을 찍습니다. 그게 네. 무슨 말입니까? 본인이 동의한단 말이잖아요. 김 여사가 줄 돈이 없다는 게 동의한다. 그 의미가 또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 각서는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혜경 씨가 허풍이다. 또는 저 내용이 허위다. 김 여사가 한테 받을 돈 있는 거는 허위다.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정황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저 부분이 핵심인데 네. 저 앞부분하고 같이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건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이후에 돈을 받아서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
본 문서 작성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점점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발췌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 김보혜 의원님은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저걸? 문서의 작성자가 저 문구의 의미를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맥락상으로 보면 앞부분은 미래한국의 주장을 인용을 하고 그리고 이런 문구를 덧붙인 걸로 봐서는 PNR에서는 명태균, 강혜경 등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듣기는 했으나 이 내용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허위라고 표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그리고 미래한국은 이 돈을 김건희가 주기로 했으니 그것을 받아주겠다고 하지만 그건 당신들 문제고 우리가 돈을 받을 사람은 미래한국이다. 김건희가 아니고 그게 돈이 어디에서 나오건 간에 우리는 어쨌든 미래한국에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 점을 분명히 한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준우 위원은 강혜경만 강조를 하는데 명태균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여기는 명태균이 미래한국이란 이름으로 등장하죠. 명태균이 미래한국의 실소유주인데 당시에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강혜경 씨가 글을 대신하여 쓴 거지 강혜경이 쓴 건 아닌 것 같고요. 저것도 문구도 보면 PNR이 나중에 송사를 대비해서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양쪽이 합의해서 둘 다 지장을 찍었다는 건 양쪽도 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거니까 네. 여기는 그냥 강혜경만 있는 게 아니라 PNR도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 의견이 지금 갈리는 거고요. 김성일 위원 생각은요? 만약에 저기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허위라고 양쪽이 처음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요. 저 각서에서 김건희 여사 내용을 빼면 됩니다. 네. 아예 처음부터 넣지 않았으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김건희 여사 내용을 넣고 밑에는 허위를 또 넣어요. 이렇게 상반되는 문구가 들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기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예요. 사기죄라는 건 어떨 때 성립을 하냐면요. 어떠한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편을 기망, 즉 속일 때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사기죄에 걸기 위해서 이 문구를 추가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돼 있다라고 양측이 다 인정을 하는 셈이에요. 예.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아예 내용을 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죄송한 얘기지만 강혜경 씨가 찍었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관련이 없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반대편 PNR 대표가 그럼 강혜경 씨가 도대체 김건희 여사 무슨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문구에 넣겠습니까? 중간에 있는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요. 김건희 여사가 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문제고요. 아까 우리 서영주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의 핵심은요. 김건희 여사님과 명태균 씨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채권 채무 관계가 만약에 존재를 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 이 부분이 정말로 이 대금을 주는 대신에 이루어지는 공천 대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강혜경 씨 주장에 신빙성을 주는 자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사실이고 그렇다면 강혜경 씨 주장은 굉장히 신빙성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덧붙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를 치르면 여론조사를 하면 연구소가 PNR에 외상거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갚아갖고 얼마의 대금이 계속 미뤄지니 그 PNR 대표는 이 돈을 왜 안 주냐라고 하면서 강혜경 씨 얘기한 건데 그게 김건희 여사가 나와요. 보통 홍길동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받아준다. 이게 그냥 정상적인 양식입니다. 네. 그런데 왜 생뚱맞게 김건희 여사가 나오죠? 김건희 여사가 그럼 이 선거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명태균 씨를 통해서 그 PNR 서모 대표는 끊임없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문장이지 이게 쓴 자체가 허위라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둘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소 명태균 씨를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정말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을 중간에서 다리를 놓으면서 끌어왔다라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 확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 자료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게 휴대폰의 이미 제출과 그다음에 참고인 수사 그래서 출석 요구는 좀 해봐야 된다. 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자, 오늘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 문서를 어제 공개했고 오늘은 대통령 부부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또 접수하는 고발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발장을 보고 드립니다. 이 고발장의 내용에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준 돈봉투 관련한 고발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2월 1일 어제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채무이행 각서의 실물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론조사 비용의 일부로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돈봉투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행위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네, 이준우 의원님 네. 말씀 이어서 해주시죠. 네. 아까 명태균 씨가요, 창원시에서 사기를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무슨 내용이냐면 창원시를 본인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창원시 공무원한테 내가 창원시를 잘 안다 하면서 승진을 자기가 해줄 것처럼 하면서 수천만을 받습니다. 네. 그걸로 사기 유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비슷합니다.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한테 어떤 걸 보여줘야 되죠? 내가 갚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여서 내가 김 여사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못 받으니 나중에 주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신용이 있다는 것을 과장을 해서 허풍을 해서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강혜경 씨가 오히려 자기가 그걸 순진하게 믿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내용을 좀 봐야 된다는 거, 사기 전과가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명의가 강혜경 씨 명의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원래 본인 소유인데 강혜경 씨를 내세운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요. 그 한국미래연구소는요, 원래 대표가 따로 있습니다. 김모 씨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하면요, 담당자인 하급 직원이 강혜경 씨가 아니라 대표가 해야죠. 대표가 아닌 강혜경 씨 했다는 것은 강혜경 씨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거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 뭐 입장을 묻는 이제 그런 식으로 민주당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명태균 씨가 이 사건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은 대통령은 한 달 내에 하야할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대통령이 하야할 거라는 그 허풍에 대통령실 입장을 내야 합니까? 그럼 맞습니까? 그럼 대통령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온갖 가진 의혹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일을 못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명태균과 강혜경과 김영선 씨는 서로 돈으로 아주 지저분하게 얽혀 있는 관계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어떤 정쟁에 불과하다 말씀드립니다. 예. 자, 모든 게 말끔하게 해소되려면 검찰 수사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빨리 증거가 공개돼서 국민들이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명태균 씨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핸드폰이 있다면 검찰이 아닌 곳에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물론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폰이 있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국민의 혹은 민주당에게 제출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해서 한마디씩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김보엽 의원님.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향해서 거래를 시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다른 사람 폰이 아니잖아요. 명태균 폰이면 명태균이 그 행방을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변호인이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의뢰인의 생각과 전혀 관련 없는 자기 생각을 마음껏 얘기해도 되나요? 이렇게 중요한 거의 사안에 대해서. 없죠. 그런 인물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내 개인 생각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명태균 씨와 이미 상의가 됐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국민적 관심사여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제출한다. 이 말도 저는 장난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 줄 수 있다. 혹은 언론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예 명태균 씨가 이 황금폰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 폰을 여러 개 복제를 하거나 그 내용을 다 여러 개 해서 검찰 하나 주고 국민 1, 2, 3, 4 하나 주고 언론도 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보고 여기에 여럿이 접근하는 게 장난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왜 명태균 폰만 황금폰만 그렇게 매달립니까? 윤석열, 김건희 부부
전화기 바꿔서 더 이상 예전 전화기 안 쓰잖아요. 그거 버리지 말고 폐기하지 말고 검찰에 임의 제출을 하라. 그러면 두 폰을 맞춰보면 더 실체를 파악하기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김성열 의원요? 저도 명태균 씨가 마지막으로 좀 거래를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있습니다. 거래 시도요? 예, 명태균 씨가 지금 구속 기한이 명태균 씨가 5일까지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이 3일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곧 구속 만료가 됩니다. 그럼 구속 만료가 되기 전에 검찰은 기소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구속 기소를 하게 될 텐데 기소를 하고 나면은 검찰이 더 이상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그때부터는 이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지금 용산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 거예요. 검사들이 나를 좀 봐줘야 된다. 예. 왜? 나 황금폰 있으니까. 나 이렇게 좀 다 꺼낼 수 있는데 내가 감추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는 것은 아닌가. 일종의 외국에서 보면은 검찰과의 플리바게닝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사법 들고요.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예, 그런 쪽으로 좀 보입니다. 예. 이준우 의원요? 네, 지금 명태균 씨 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떤 때는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떤 때는 다 폐쇄하고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금폰이라는 건요. 본인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이게 자기가 벗어날 수 있는 변호사라고 하면서 증거가 될 수 있지만요.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본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하야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그 허풍, 그 이상, 그 이하의 맥락이 아니다. 그래 봅니다. 네. 빠르면 내일 기소 얘기도 나오고 이번 주 안에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니까 기소는 거의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앞두고 거래를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석들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서영주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네, 뭐 명태균 씨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소가 될 것이고 내일쯤 구속 기소 방침을 세웠다고 하니 어차피 이제 공판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다음 출구 전략을 짜야 되는데 예. 말씀한 대로 용산을 향해서 이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가 공개되는 순간 다 망한다. 예. 다 죽는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정말 이런 국민과 민주당을 통해서 이 진실을 밝히고 싶으면 진즉 검찰에서 밝혔어야 된다. 아직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으면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번 주에 기소가 되겠지만 기소된 뒤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제 기소되는 혐의에 대한 수사는 법원으로 이제 넘어갈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수사에 미진한 부분 혹은 더 수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검찰 수사는 또 이어질 수 있겠죠. 그 상황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